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되면 처음 주인을 맡습니다. 세차라고 관리도 잘하고 귀한 보살핌을 받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탈 만큼 탔다며 되팔아버립니다.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 여러 번 바뀌면 병원비가 더 드니까 결국 폐차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차는 생을 마감하면서 돈까지 벌어다 줍니다. 바로 폐차 비용이죠. 오늘의 스타트 카톡, 폐차입니다. 폐차해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 받으셨나요? 30만원? 50만원? 같은 차도 사업장마다 부르는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사업자들이 서로 적게 주려고 작전 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다는 소처럼 30만원에 폐차하면 300만원으로 변신하는 게 바로 자동차란 말이 있습니다. 내 차! 장렬히 전사할 때 제값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장 찾아서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말수가 안 되면 내 차! 유령됩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조타,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성역은 없다. 자동차 CEO 그들만의 주인 이야기. 카스타 평전. 세계를 제패한 자동차 CEO의 뒷이야기 들려드리는 카스타 평전. 자동차를 정복한 자 세계를 정복하리라. 맞습니까? 조영탁 이코노미스트 기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동차를 정복했는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징기스칸도 아니고. 그렇죠. 자동차를 정복했으면 돈을 많이 번다. 시작할 때마다 머리에 걸렸어요. 우리 인기 있는 카스타 평전. 예. 오늘 주인공 누구죠? 혼다코리아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서 상품 경쟁력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혼다코리아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희의 모습을 기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카스타 평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대중화시켜 자동차 업계를 들썩인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이사입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입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이군요. 예. 이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의 그 인생 역정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역적을 한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럼 첫 번째 히스토리 뭔가요? 히스토리 1. 화려한 등장, 수입차 업계 1위에 오르다. 사실 그 정우영 사장이 수입차 1세대 경영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전에 소개했던 김효준 그 BMW 코리아 사장님, 박동훈 르노 삼성자동차 부사장께서 이제 유럽차를 국내에 소개했던 분들이에요. 예. 정우영 사장은 일본차가 한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한 인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아차를 원래 거쳤고, 예. 대림에서 오토바이 사업을 담당했었군요. 2001년, 그러니까 시작은 오토바이였습니다. 바이크였죠. 이분의 경영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한국 진출을 노리던 혼다 쪽에서 이제 혼다 코리아를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1년 정도 정말 깊게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혼다 코리아 초대 사장에 올랐는데요. 신차는 2004년 5월에 내놨습니다. 1년 넘게 사장이 돼서도 준비를 하고 치고 나왔죠. 실적 대단했습니다. 그 2004년 5월 혼다 오커드가 진출했는데요. 당시 수입차 최단시간 1000대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최단시간 2007년 매년 쭉쭉쭉 올라가다 2007년에 7000대 넘겼고요. 수입차 판매 1등 했습니다. 2008년 22,356대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10,000대 돌파 기록을 세웠죠. 이때 그러니까 정말 22,000이고 12,000. 12,356대. 가격 정책이 받쳐졌습니다. 원엔 환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동차 값이 유럽이나 미국 수입차보다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인의 노력과 제품도 받쳐줬겠지만 시대가 밀어준 거죠. 야, 운빨 받았네요. 특히 끈끈한 딜러 정책, 점조직 사람들 딱 해서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취미가 히말라야 올라가기예요. 이분이 취미생활 이렇게 보면 경영 스타일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요.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봅니다.
그 히말라야 등산이죠. 그 전에 이제 낚시 일화가 있었는데요. 네. 한번 포인트를 딱 잡히면 네. 고기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매일 같은 자리를 버틴 일화가 있습니다. 오. 고기 네가 잡히냐 내가 포기하냐 근데 나는 포기를 못하니까 네가 잡혀야 된다. 이제 등산으로 가겠습니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고산병을 이겨내고 해발 4,000m로 올랐거든요. 네. 처음엔 장비도 없이 뭐 강원도, 뭐 지리산, 설악산 가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저체온증까지 걸려서 생명이 위험한 순간 앞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야 이거 등산 위험하다 빠지는데 정 사장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또 해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다음 달 회사에 산악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산악 강사 불러서 등산 교육 받고요. 아예 등산학교 입학해가지고요. 독도법, 뭐 GPS 기초 및 고급반 다 이수한 다음에요. 그 다음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킬라만자로, 야,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안나푸르나, 보르네오의 카나발루, 유럽의 엘브루즈, 뭐 중국의 옥룡성산, 하여간 4, 5천대 고산을 다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산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며칠 동안 산을 오르면 네. 새로운 걸 볼 수 있다.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지나온 일과 앞으로의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산을 오른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왜 산을 오르는지 모르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분이 꽂히면 끝까지 간다. 이게 좋게 보면은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거지만 예. 나쁘게 보면 뭐 원해요. 일방통행에 쫙 밀고 정말 들어오는데 나쁘게 보면 정말 골치 아프다.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일방통행을 시작하면요. 네. 나머지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히스토리 2 딜러와의 갈등.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뭐 대충 소설 제목을 제가 베껴 쓰긴 했는데 네. 예, 얘기해 볼게요. 2008년 12,356대 1등. 1등. 지난해 3,00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3,000대 수준.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 4분의 25%. 4분의 3토막. 뭐 올해 한 4,000대는 넘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혼다 코리아는 자동차 판매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한때 예. 10,000대를 넘겼던 회사가 예. 갑자기 이렇게 왜 떨어졌어요? 혼다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건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특징을 보십시다. 디젤차예요. 그렇죠. 유럽산 디젤차. 근데 혼다는 가솔린 모델만 고집해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환율이 나빠졌습니다. 그전엔 가격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혼다 쪽이 2009년부터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한 게 환율 변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내 소비자 정서를 감안 안 하고 팍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때 독일 차들이 디젤 앞세워서 치고 나오니까 시장 경쟁률이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딜러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딜러하고 갈등이 심해지면 수입사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질 텐데. 제가 분당 사는데요. 예. 작년 여름에 분당 혼다 딜러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혼다 코리아 각성하라 이걸 들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 법정 소송 중인데 네. 이런 경우엔 양측 입장을 다 들어가야 되죠. 공평하게 해줘야 네. 됩니다. 이제 휴젠 모터스라는 곳인데요. 네네. 지난해 6월에 분당 딜러인 휴젠 모터스에 혼다 코리아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네. 이유는 네. 계약 해지 전까지 계속 연체를 했고 그 러시아 쪽으로 병행 수출을 함으로써 시장 물을 흐렸다. 그리고 계속 연체가 있었고 휴젠 경영이 나빠져서 경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거냐 해서 휴젠 측이 제시한 담보가 부실했다. 뭐 그렇게 보면 충분히 회지 사유는 되겠네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휴젠 쪽의 반박은 갑의 횡포다. 2008년 잘 나갔을 잘 나갈 때. 그 이후에 혼다 그릇된 가격 정책으로 판매량이 줄고 적자가 심화됐다. 당시 혼다가 차량 가격을 평균 500만 원 올렸습니다. 네. 아까 이제 환율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가격은 올리고 공급은 줄이고 딜러에게 지급돼야 될 마진도 2%나 줄인 거예요. 그래도 우린 팔았다 팔면서 본사나 이런데 이걸 좀 현실성 있게 다른 브랜드들 잘 나가는데 왜 우리 혼다가 밀려야 되냐. 우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윈윈하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쟤네가 다른 이런 이유로 계약을 갑자기 해지해버렸다. 그러니까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는 차종으로 디젤의 고효율을 어느 정도 막아냈고 예. 인피니티는 나름대로 유럽 출신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좀 막아낸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쪽도 디젤 혼다만 모임도 고급 많고. 브랜드가 없이 혼다 브랜드로 계속 가솔린차 판매를 고집하고 예, 하이브리드는 나중에 내놨지만 토요타에 이미 밀렸고 밀렸죠. 그래서 이제 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아, 그런가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다는 딜러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와중에서. 지금 제품을 좀 개선해가지고 막 예. 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둘이 손발이 수입사 맞아야 판매사가 이렇게 가는데. 갈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아요. 무서운 거죠. 분당 딜러권은요, 우리나라 3대 핵심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기서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아. 이 와중에 인천과 대구 혼다 딜러도 딜러권을 포기하고 빠졌어요. 아까 말씀 차가 안 팔리잖아요. 적자가 늘잖아요. 그렇죠. 본사에선 손발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털고 나온 딜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법정 소송까지 딜러와 있고 계속 밀고 나가시네요. 일방통행. 일방통행. 원웨이. 예. 성공해본 사람들의 제일 무서운 점이 옳다금 있다는 거. 근데 오를지도 몰라요. 물론 그건 모르는 거죠. 미래는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네. 이런 갈등이 심화돼 왔습니다. 세 번째는 예. 뭔가요? 히스토리 3. 정우영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포인트를 한 3개로 잡으면 됩니다. 네. 올해 연초 정우영 사장이 네. 그 콜센터 1일 상담으로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동차 연관 주요 서비스 센터 지금 돌면서 현장과 스킨십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한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두 번째는 신차를 왕창 소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 올해에서 5개가 나왔거든요. 막 나왔죠. 신차 효과를 보면서 이 시장에 볼륨을 좀 끌어올린다. 세 번째는요. 이분이 아까 처음에 2001년 오토바이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오토바이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걸 기반을 잡고 어차피 자동차는 밀릴 때까지 밀렸어요. 오토바이 기반을 잡고 이게 몸 추스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직접 들으신 거예요?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우영 사장님이 기자를 잘 안 만나줘요. 예. 그래요. 그 전에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요. 한 몇 년, 4년, 5년 혼다가 계속 경영이 어렵고 신차도 잘 반응이 별로고 시승해서 기자들 불러오면 차 이거 마감이 덜 됐다. 신차감이 떨어진다. 뭐 왜 디젤 안 내냐. 이런 거 계속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를 예. 짧게 하나씩 좀 짚어보자고요. 예. 어. 아까 말씀드린 처음이에요. 그 스킨십을 높이고 있다. 네. 이 말단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혼다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냐 안 하느냐 이게 또 몇 년 동안 나왔던 얘기예요. CEO가 직접 현장에 가서 철수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겠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 멀쩡하니까 믿고 따라와. 흔들리지 마라. 나 히말라야 갈 거야. 뭐 이런 얘기죠. 뭐 잘 돼서 에베레스트 가시면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신차 막 나왔어요. 예, 신차 효과라는 게 수입차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차가 한 대 나올 때마다 홍보도 되고요.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돼요.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지난 1년 반 사이에 신차를 5개를 밀어냈다는 건요. 네. 이건 제대로 한번 혼다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소비자들도 혼다 이거 차만 팔고 뜨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AS 센터 그리고 영업점을 이 와중에 5곳을 늘렸습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거고 계속 여기서 활동을 하겠다는 말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이게 이분 주장은 과거 6년간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1위였다. 지금도 수입차 업계에서 AS 쪽은 우리가 앞서 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차를 산 고객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다가 믿어줘라. AS 만족도 잘 나와요. 예, 잘 나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모터사이클은 전공이에요. 이분 성균관대 금속학과 나와서 기아 그룹의 첫 직장인데요. 그렇죠. 모터사이클 법인이 기아기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아기현. 첫 번째 직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대림으로 스카웃돼서요. 대림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러면서 이제 혼다 오토바이 쪽으로 인연이 닿은 거거든요. 이분은 앞서 얘기한 김효준 사장이나 박동우 사장은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쭉 갔는데 정 사장은 오토바이에서 시작해서 자동차로 온 케이스예요. 2바퀴로 시작해서 4바퀴로 왔네요. 예. 근데 지금 오토바이는 잘 나갑니다. 오토바이는 뭐 워낙 혼다 예. 바이크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조직이 힘들고 그래도 원투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업군을 분명히 다시 탄탄하게 하고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혼다 코리아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예. 다시 1등을 노리겠다. 1등을 노리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조용탁 기자가 볼 때 1등 할 수 있을까? 힘들죠, 당연히. 아니, 환율에 브랜드 이미지에 그동안 야, 대놓고 한 방에 훅 보내버리는구나. 아니 딜러와의 갈등 네.
일단 이거 하려면 딜러랑 풀어야 되고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야 되고. 꿋꿋하게 예. 딱 자기 인생 철학이 있어요. 아니 이분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거는 서두르지 않고 히말라야 경영 한 발씩 간다. 5년이고 10년이고 한 발. 공식적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혼다 코리아 한국 목표가 고객 만족이랍니다. 네. 그래서 매출 향상은 고객 만족이라면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서 롱 라이프 케어 우리 고객은 오래 돌봐준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딱 공식 답변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혼다 코리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고객 멀리 보고 오래 케어할 거다. 끝. 역시 히말라야 경영이에요. 히말라야 경영. 근데 판촉은 정말 안 해요? 글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해준다는. 분명히 하겠지만 지금 무섭게 잘 나가고 있는 독일 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홈베이스 현대기아차 잘 나가죠. 네. 유럽 차들 마케팅비 엄청나게 쓰고 있죠. 도요타 아무리 밀린다고 해도 도요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다음 혼다를 보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밀리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품력이죠. 제품. 그거를 소비자들이 인정해 줄 때 예. 나는 이 차를 사면 나 또한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지금까지 조용탁 기자, 카스타 평전.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명의 중의 명의, 자동차 명의, 정비의 신. 차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명차도 폐차도 될 수 있다. 자동차를 고치는 명의 중의 명의, 정비의 신, 갓 오브 더 정비. 나종덕 현대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든지 고치는 정비의 신. 오늘은 알면 도움되는 정비 정보를 준비해 주셨죠. 겨울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그 독감이나 감기에 대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맞죠. 자동차도 겨울철이 되면 미리 점검을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맞습니까? 주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비의 신, 갓 오브 더 정비, 미스터 나 종덕 부장님께서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비의 신 허준, 겨울철 차량 월동 준비 및 안전운전 요령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 우선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은 자동차에선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은 자동차 부동액과 히터 관련 부품, 또 타이어의 어떤 상태, 워셔액, 배터리의 어떤 상태 점검, 경유차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의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으로는 월동 장비로 스노우 체인과 장갑, 또 성해 제거제 등을 차에다가 준비해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자동차 관리할 때 가장 많은 질문과 운전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뭡니까? 부동액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부동액. 예. 그래서 일부 운전자분들은 부동액을 매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장수명 부동액이라고 해서 장수명? 예, 5년에서 10만 킬로까지 교환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보통 그 2년마다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액을 교환 시에는 우리나라 날씨로 영하 35도 정도까지는 35도. 견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부동액과 물의 비율을 5대5로 희석해서 냉각수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액 비율이 높아지면 어느 점도 더 낮아지나요? 어느 점은 더 낮아지지만 부동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냉각수는 열에 따라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부동액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물의 순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 오는 거예요. 네. 자, 날씨가 추워지면 히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히터 점검 요령, 실내 공기 필터 점검 방법 뭡니까? 보통 시동을 걸고 15분 정도 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디젤차와 가솔린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디젤차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5분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 20분 정도 있어도 더운 바람이 안 나온다.
이때는 차량의 시터 계통에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장이다 이런 얘기. 예. 그래서 그 시터와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중간에는 네. 공조 장치용 공기 필터가 있습니다. 있죠. 이 공기 필터가 오염이 되면 냄새도 나고 또 원하는 만큼의 바람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필터는 그 실내 공기를 정화해 주는 장치로서 탑승자의 건강을 위해서 매 15,000km마다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기 필터는 글로브 박스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한번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도 쉽게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15,000km니까 통상 우리가 1년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15,000km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바꾸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공기 필터 바꿔줘야 되는군요. 교환하는 방법 가볍게 알려줄까요? 그럴까요? 네. 먼저 그 글로브 박스를 엽니다. 네. 글로브 박스는 양 옆에 고리가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있는데 네. 이 고정시켜진 장치를 해제를 하고 네. 글로브 박스 양쪽을 안쪽으로 밀게 되면 글로브 박스 하단으로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렇군요. 그 글로브 박스 속에 쳐다보면 공조 장치용 그 에어 필터 덮은 커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후크가 있는데 그 후크를 눌러서 커버를 내리고 앞으로 당기면 안에 공조용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겨울철 타이어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요. 겨울철 타이어는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한 최근에는 그 눈길이나 얼어있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체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체인이 와이어 체인들이 많았었어요. 쇠사슬이나. 네. 근데 최근에는 우레탄 체인과 스파이크 타입 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가격대도 상당히 그 천차만별하게 고가도 많이 돼 있는데 네. 또 일부 체인 같은 경우는 그 설치하지 못했을 때는 용품으로 스프레이 타입 체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 타입 체인을 타이어에 골고루 뿌려주고 네. 약 한 5분 정도 있다가 주행을 하시면 약 한 2시간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주행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뿌려주시고 운행을 하셔야만 됩니다. 너무 믿으면 안 되죠? 사실은 눈길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거와 안전거리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안 취하는 방법 찾아요. 안 먹는 게 최고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눈길이나 길이 얼어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럼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정비엔신 겨울철 차량 월동 준비 및 안전요령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 기본적인 필수 장비를 점검하라. 자, 두 번째. 겨울철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행을 해야 될 때는 운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차량 운행 요령.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 도로에서 이 두 가지만큼 좋은 기술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기어는 저단으로 출발하는 게 그렇죠. 반드시 좋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겨울철 안전요령. 브레이크 사용 이렇게 해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빙판길에서 빨리 달리다 발을 멈춘 미끄러움을 노력하죠. 미끄러지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운 길에서 달리다가 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자동차가 차선을 잃고 회전을 한다든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관성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눈길에서는 자동차가 멈출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도 한 번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나눠서 서서히 밟아서 속도를 제어한 다음에 정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체 엔진 브레이크는 어떤 원리로 차가 서는 것이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엔진 브레이크는 엔진의 출력을 줄여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5단으로 달리던 차를 4단으로 기어 변속을 해서 엔진 스스로의 출력을 줄이는 거고 네. 4단을 3단으로 3단을 2단으로 줄여서 엔진의 출력을 줄여서 엔진의 전체적인 동력 기능을 약화시킨 다음에 정지 직전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나눠서 살살 밟아서 정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나종덕 부장께서 제안하는 겨울철 브레이크 제어 방법은 엔진 브레이크 활용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샵 연구사업으로 문자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쇄도합니다. 쇄도해. 야, 정신없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8472님이 겨울철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에 터질 수 있다고 하던데 터져요. 기름은 얼지 않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왜 터집니까 이거? 우리 운전자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기름도 언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도 얼어요. 예. 그 어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보질 못하셔서 한 거지 기름도 없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도 경유는 동절기용이 있고 하절기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LP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유도 얼기 때문에 이 언달에서 이게 연료 탱크가 터진다든지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겨울철에는 동절기형 기름이 있다라는 거는 알아주셔야 될 거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서 경유 차량들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날씨가 추운 적에 운행하다 점점점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네. 기름이 흐르는 유동점이 낮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개 보면 기름이 끈적끈적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기름이 얼게 되면 우유빛깔로 그렇죠. 변하면서 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유는 그 얼면은 파라핀 나오잖아요. 파라핀이 천둥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연료 필터를 막게 막아버리죠. 됩니다. 막아서 연료 흐름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고. 자, 동절기 워시액을 꼭 써야 됩니까? 워셔액이 최근에 나온 워셔액은 다 사계절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워셔액도 그 성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을 하실 때 이게 사계절용 워셔액인지를 네. 확인하시고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지금 땀을 흘리고 계세요. 6898님이 성해제거법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쓰레받기라고 하죠. 쓰레받기. 쓰레받기. 그거를 가지고 하다 보면 깨트리는 경우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전에 주차장 아침에 그거 하는 사람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요즘 마트 같은 데 보면 성해 제거용 전용 공구를 다 팝니다. 참 쓰레받이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전용 공구로다가 제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성해를 안 차게 하는 방법은 전날 주차하기 전에 앞유리에 신문이나 덮개를 해놓으면 성해가 끼질 않습니다. 성해가 이제 신문 위로 그게 말이죠. 자, 5033님이 눈은 다음날 염화칼슘이 걱정인데 바로 세차해야 되나요? 특히 타이어. 세차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차이는 가장 좋습니다. 좋죠. 근데 뭐 눈이 이게 뭐 계속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바로 주행했다 해서 바로바로 세차를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정 염화칼슘 뿌린 적 주행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눈이 다시 안 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하체를 그 고무류라든가 하체에 새가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세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타이어는 뭐 항상 그 염화칼슘이 닿는 부분은 타이어와 뭐 휠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 세척해 주시고 모서리에 잘 세척이 안 되는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타이어보다는 하체의 구성 부품들 세차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975님이 2012년식 산타페 타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 주행만 하고요. 장거리는 손에 꼽습니다. 얼마 전부터 엔진이 덜덜덜덜 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따로 정비물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 겨울철이 되게 되면 이 차량들의 각 부위를 고무, 러버라고 하죠. 마운틴 러버. 러버. 이 마운틴 러버라는 게 겨울철이 되면 경화 현상이 생겨서 굳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무 러버가 차량의 진동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무도 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딱딱해져서 진동을 좀 더 느끼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게 아주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일단 사용을 해보시면 계절적은 좀 따뜻한 날 보셔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고무 언다고 고무 녹인다고 또 갖다 불 들이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1828님이 아반떼 XD 오너입니다. 타이밍 벨트가 넘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타이밍을 지각과 진각을 나타내는 그 흡입, 압축, 팽창, 폭발 이 배기 순서가 타이밍 벨트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타이밍 벨트에 보면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진 타이밍을 넘게 되면 밸브가 열렸을 때 그 피스톤과 달수가 있어 엔진을 깨트릴 수 있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체 없이 빨리 수리를 하셔야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떡 맺힐 때 여러 명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하나가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큰 문제예요. 나중에 그 엔진까지 교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비의 신 겨울철 자동차 월동 준비 및 안전으로 요령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겨울철 주요 부품은 사전에 점검을 하라. 두 번째 빙판길 운전은 가급적 하지 않되 굳이 해야 한다면 월동 장부를 반드시 이용하라. 세 번째 제동할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출발할 때는 저단으로 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정리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자,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확실한 입담으로 저희 카조타 애청자들에게 왕스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전문 방송 권영주의 카조타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시다고요?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우선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카조타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쫙! 전문 보기로 들어가시면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카조타 방송이?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최초로 시도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YTN 홈페이지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제공됩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카조타로 검색을 하시고요. 세 번째,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꼭 누르시면 카조타 팬 자격으로 다시 듣기, 보이는 라디오, 전문 보기, 방송 현장 뒷이야기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보고 다시 듣는 방법. 좋다 좋아. 참,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YTN 라디오 채널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감.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라디오 전용 자동차 전문 방송 권용주의 카조타. 이 프로그램은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전기로도 가고 휘발유나 디젤로도 가고 두 가지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차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도 적고 효율이 좋아서 세금이 일부 면제되죠. 게다가 정부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당 97g 이하로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차에 한해서만 1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기특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알고 보면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하는 디젤 차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금이 더 많겠죠. 정부에 문의했습니다. 근데 없답니다. 왜? 이런 차가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오호, 통제라. 대체 정부의 정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정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책의 기준을 알려달라. 서른도가 부릅니다. 나침반.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권영주의 카조타.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이제 파킹.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의 산